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민자들의 이야기,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장소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코암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같은 민족,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간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특수한 문화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오픈하여서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식습관, 하다못해 종교와 언어까지도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라는 것이요, 이민자들에게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민자들이 첫 발을 들인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이라는 것은 이민자들이 떠나서 가장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공항인데요. 공항이 아닐 수도 있겠죠. 배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로 오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공항에서 이민자의 첫 발걸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공항에 누가 마주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민자의 생활이 달라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사이에는요, 누가 이민 마중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바뀐다는 말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시는 분이나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 나오게 되면요, 대부분 목수하는 데 쫓아나가게 되고요. 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세탁업을 종사하게 되거나 세탁소를 운영하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야채 가게, 그로서리 가게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이 오게 되면은 그곳에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거의 정설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몸으로 일을 하고 있는 1세대 이민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첫 발을 내밀고 있는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마중 나오느냐, 그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 직업에 따라서 첫 이민 오시는 분들에 대한 미래가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니 해도 세탁소가 최고요. 세탁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도 다 교육도 시켰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은 쉽게 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면서 어떤 몸으로 사용하는 거, 이를테면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또 건축 일을 한다든지 그 일이 쉽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어렵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이민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 일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세대들은 일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몸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2세대부터는 좀 다른 사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변호사라든가 또 그런 법률 계통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학을 오는 유학생들도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초기에 이민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접시 닦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도 해가면서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끼리에 서로 간에 모일 공간이 필요했고, 이민자들끼리에 서로 간에 정보를 나눌 그러한 공간도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민자들이나 유학생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고요. 또 이민자들의 소식을 나누고 있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소개를 하였고, 그러한 장소들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역시나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한 장소이고 또 이민자들이 모임의 장소가 되어서 그 역할은 정말 대단히 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보들을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한국 음식을 서로 나누기도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또 외로운 사람들은 위로를 해줘가면서요. 또 한 가지는 언어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서로가 도와가면서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정말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문화 가운데서도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가면서 점점 한인들의 이민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이 흐르면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곳에도 대형 교회라는 것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요, 서로 간에 이제는 개인 또는 사생활이라는 그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민 사회에서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개인 사생활이라는 것이 서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간에 개인주의적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어떤 개인 사생활 이러한 인식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서로 도왔던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이제 흘러간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역으로 보면은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민자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화들이 서로 간에 나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민자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간의 다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그것은 이민자의 역사가 긴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문화 역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에 대한 문화 발전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에 이민을 올 때 70년대 이민 오신 분이 있고요, 80년대 이민 오신 분, 90년대, 2000년대, 2010년, 또 조금 있으면 곧 202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문화는 정말로 굉장히 급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이민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70년대의 한국적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 상태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또한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80년대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정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70년대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두 분 사이에 문화라는 격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70년대 이민 오신 분하고 2000년대 이민 오신 분하고 문화가 과연 같을까요?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이민 오신 분들끼리도 한 곳에 살면서도 언제 이민을 왔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문화적인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문화가 생기는 시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세대별 문화가 더하여집니다.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은 1세대라고 부르고요. 그 1세대가 데리고 온 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일 경우에 이곳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새로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1.5세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곳에 싱글로 왔다가 처녀총각으로 왔다가 가정을 이루고 여기에서 2세를 낳았다면 그 2세는 2세대가 되겠죠. 1세, 1.5세, 2세, 3세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시대별 다양한 문화, 또 세대별 다양한 문화, 이 사람들이 모두 함께 복합되어 가지고 이민 문화라는 것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에서 시작이 된 문화, 그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화가 겹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문화가 됩니다. 모든 문화들이 서로 다른 문화가 겹쳐서 이곳에서 새로운 미국이라는 문화를 새로이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문화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민 문화라는 것은 이민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나가는데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을 이 미국에서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민 정책에 따라서 이민자들이 삶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어떤 질서를 유지해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이민자들은 나름대로의 문화를 조성해 나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미국, 특히나 뉴욕의 퀸즈라고 하는 그런 동네는요, 한인들이 많이 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200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200여 민족들이 함께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민 정책인데요. 이를 두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연 이민자들의 삶은 샐러드 볼이냐 아니면은 멜팅 팟이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샐러드 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야채들을, 채소들을 한 그릇에 담아놓고 샐러드를 먹듯이 여러 종류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이냐, 아니면 멜팅 팟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한꺼번에 녹여서 다른 하나의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멜팅 팟이나 샐러드 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미국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함께 다루기로 하고요. 네, 같은 민족 서로 다른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각자가 시대별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또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살아나가면서 이러한 문화적 바로 시대별 충돌이 일어나고요. 또 본국과 또 이민자들과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도 하면서 또 세대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세대별이라고 하는 문화적 충격은요, 지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로 다루었던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부모 손에 이끌려 가지고 해외로 나왔을 때에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어른들만 따라서 학교라든가 교회 생활들을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자라나고 청소년이 되면서 점차 자아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두 가지를 다루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절대성과 상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성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과거에 이민 오신 분들이 절대적인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상대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분들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다 맞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성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요즘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이야기고 나는 내 생각은 다르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절대성과 상대성이 서로 충돌하는 세대적 문화적인 갈등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럴까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바라볼 때에 부모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해봤자 말이 안 통한다 싶어가지고 입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대화가 단절이 되게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끼리의 그룹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모들은 부모들끼리의 그룹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문화가 갈려지는,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부모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청소년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한민족 다문화라는 시각으로 보아야 되고요. 우리가 다문화적인 것으로 문화적인 충돌이라는 시각으로 보아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를 서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서 계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하다못해 탈북자들,
세터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은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문화도 이해를 하자고 우리가 계몽을 한 것처럼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이민사회에 있어서 이민자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화, 이 다문화는 서로 간에 소통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민 오신 분들, 또한 현대에 이민 오신 분들, 또 그리고 우리 본국에 계시는 우리 민족들에 대한 서로 문화의 차이, 또 그리고 세대적으로 세대 간 일어나는 차이,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무조건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상대적으로 바뀌면서 서로 간에 이해를 해가면서 감싸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 그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 그것은 역시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룬 주제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다양하면서도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 또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극복해 나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저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